예, 안녕하십니까. 고시행정학, 시원스럽게 개념을 설명해주는 고시행정학이 네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행정학이라고 하는 게 뭔지, 이 행정학의 정의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행정학이란 간단하게 설명하면 행정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우리가 사회학 하게 되면 사회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 정치학, 정치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전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행정현상이 뭐냐, 과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 문제겠죠. 자, 행정현상은 정치행정 이원론에서는 주로 관리, 정해진 목표의 집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치행정 이론론에서는 집행뿐만이 아니고 정치가 했던 어떤 목표를 정해주는 일까지 일부 수행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행정현상일 거고, 과학적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앞에 과학성과 기술성이라는 용어로 가치와 사실할 때 잠깐 말씀드렸죠.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가치와 사실 문제를 다시 한번 보고 오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행정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관리, 집행 쪽이냐, 아니면 결정도 하고 집행도 하는 거냐,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그 다음에 이론화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 행정 출발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 열심히 그려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동그라미만 있을 때는 통치고, 요 동그라미 내에 세모라는 행정을 잉태하고 있었을 거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동그라미에서 행정이, 정치에서 행정이 떨어져 나와서 이제는 어머니 품을 떠나서 나도 좀 더 독자적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가 이 세 번째 그림이죠. 이 그림이죠. 이 그림. 동그라미와 세모가 같이 있는 떨어져 있는 형태요. 요 세 번째 요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1887년 우드로우 윌슨이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을 썼는데 그때부터가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정학이 학문, 과학으로의 출발은 19세기 말입니다. 우드로우 윌슨 정리하실 수 있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 앞에 우리 1, 2, 3강을 통해서 제가 주로 강조드렸던 게 뭐였냐면 행정은 기본적으로의 정치와의 관계에서 정리가 됐던 부분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경영과의 관계는 나중에 설명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행정과 경영과의 관계를 논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세 가지를 지금 같이 늘어놨습니다. 정치, 행정, 경영. 이 순서를 바꾸시면 아마 조금 혼란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행정은 정치와 경영 사이에 존재하는데 문제는 정치와 경영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행정이 이 정치에서 떨어져 나왔다. 다시 붙었다. 하면서 떨어져 나오면 행정이 경영과 가까워지겠죠. 그 다음에 행정이 정치 쪽으로 붙어버리면 경영과 멀어지겠죠. 이 문제를 정확히 생각하시면 정치행정 이원론은 공사행정 이론, 행정경영 이론론이고 정치행정이 이렇게 붙으면 경영과 멀어지니까 행정과 경영은 서로 달라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로 하시면 제대로 잘 이해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행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따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행정 그러면 공적인 행정입니다. 공적인 행정입니다. 그리고 경영은 행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적인 행정입니다. 사적인 행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행정 이원론은 공사행정 이론론과 거의 유사하고 정치행정 이론론은 공사행정 이원론과 유사합니다. 이 그림을 놓고 떨어져 나왔을 때 이쪽과 가까워지고 행정이 정치와 붙으면 경영과 멀어지고 다시 떨어지면 경영과 가까워지고 다시 붙으면 정치와 가까워지고 경영과는 멀어지고 이 관계를 그림 하나로 모두 다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이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 차이점에 관한 문제가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시험 문제에 물어보는 형태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이 아닌 것 어느 거냐? 이렇게 묻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 어느 거냐? 요거 이제 뒤에 차이점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 정리를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논의할 게 이제 유사점이 뭐냐라고 하는데, 유사점은 기본적으로 5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차이점은 13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사점이 아닌 것 어느 거냐 하게 되면 차이점에 속하는 걸 고르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차이점이 아닌 것 어느 거냐 했을 때 유사점에 속하는 것만 고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 간의 관계를 물어보면은 그때는 머릿속에 조금만 생각하실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정리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유사점의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수단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행정을 이야기 드릴 때 뭐라고 하냐면 어떤 정치가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1, 2, 3강 동안에. 네, 그걸 머릿속에 잘 그리시면 돼요. 그걸 머릿속에 잘 그리시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여기서 수단성이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것은 뭔가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은 공적인 목적을 달성합니다. 달성하는 수단입니다. 공적인 목적, 이것은 우리가 공익성 또는 공공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비해서 경영은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입니다. 사적인 목표가 가장 대표적으로 뭡니까? 그러면 이윤 추구다. 당연히 말씀하실 수 있죠. 예. 이득을 보는 거다. 바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공적 목적, 사적 목적 각각 달성하는 수단이다. 두 번째, 협동적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행정과 경영은 둘 다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건데, 그 다수의 사람이 아까 말한 앞에 공적인 목적 또는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공통의 목표가 있다고 하는 게 특징이죠. 공통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자기 일을 하면서 협력하는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관료제적 성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 꼭 하나 그려줄 게 뭐냐? 그러면 관료제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면 관료제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먼저 계층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합법적 합리적 지배가 보편화되어 있는 대규모 조직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거기에 공적인 조직이다, 사적인 조직이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 데서나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특성만 가지면 교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대학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정당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행정조직에서 나타날 수 있고, 회사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노동조합에서 나타날 수 있고,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료제적 성격 중에서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에 속하는 것에서 특히 대표적인 게 뭐냐? 인간적인 관계가 소멸된다고 합니다. 인간으로서 잘 아는 관계가 소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 드렸죠. 10명, 20명이면 서로의 집안의 개개적인 사정까지 다 알게 되지만 이게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되면 사람 개개인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 관계 소멸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정적인, 정이 오가는 관계가 침몰한다, 없어진다 해서 몰정적 관계라고도 쓰고요. 그 다음에 정을 따지지 않는 관계라고 해서 비정의적 관계라는 말도 씁니다. 우리 소위 말하면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이 아닌 것 어느 겁니까? 몰정적 관계 또는 비정의적 관계, 이게 관료제랑 관계되는 거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빨리 생각해내셔야 됩니다.
행정학에서는 이렇게 말장난에 속아서 한두 개 틀리시면 고득점을 받기가 어렵죠. 이런 것은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요소는 관리 기술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유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행정이고 경영이고 기본적으로 무한하게 많은 자원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한하게 많은 자원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자라는 자원을 어떻게 하면 잘 나눠서 써가지고 가장 많은 것을 만들어내느냐, 많은 이득을 얻어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된 말로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직장, 가고 싶은 우리가 어떤 자리, 무한히 많다면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다툴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가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꼭 가고 싶어 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아둥바둥 노력을 해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느냐는 문제로 결론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도 그렇고 경영도 그렇고 자원 자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획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를 잘 만들어 써야 됩니다. 이게 관리 기술이죠. 관리 기술적인 측면이 같습니다. 네 번째,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요, 의사결정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아무 걱정 말고 선택, 여러 개가 있는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의사결정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 5분만 더 자고 싶은데 그래도 지각하지 않으려면 일어나야 되겠지? 네, 선택한 겁니다. 오늘 몸이 찌푸다는데 학교 가지 말까? 선택하신 겁니다. 자, 횡단보도에 지금 현재 파란불이 깜빡깜빡깜빡하고 곧 꺼지려는데 저걸 내가 뛰어서 건널까? 다음에 건널까? 선택입니다. 요즘 코로나 문제로 이제 하도 문제가 많아서 그렇습니다만 이 영화를 볼까? 저 영화를 볼까? 선택입니다. 요걸 어떤 것들 중에서 골라내는 것, 선택하는 것을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행정에서도 선택을 해야 되고 경영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의사결정 요소가 같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 이제 봉사라는 거, 행정은 국가와 민족,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고, 사적인 기업, 경영은 나름대로의 뭔가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사는 사람에게 봉사하는 거다. 그래서 봉사한다는 요소가 같다라고 하는데 봉사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요건 여러분이 특별히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요 5가지만 기본적으로 유사점으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입니다. 여러 사람이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동합니다. 일단 행정이고 경영이고 조직이 커지면 인간적인 관계는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모자라는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는 관리 기술이라는 면에서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조직 내에서 일종의 선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 있다는 겁니다. 5가지 요소만 외우면 나머지는 차이점입니다. 안 외우셔도 되죠. 대신 이제 차이점 중에 어떤 요소가 있는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차이점에 이렇게 지금 써놨습니다. 주체. 주체가 다르다. 왜 공적인 조직이냐 사적인 조직이냐 다르죠? 목적과 목적의 성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목적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행정은 공익이 목적이고 경영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죠. 법적 규제 어디가 더 많이 받습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 항상 손해보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행정이 경영 쪽을 규제하지 않느냐 누가 이런데 법에 따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법적 규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정은 법에 따라 해야 되니까 법적 규제가 크죠. 그 다음에 경영은 상대적으로 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자기들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쪽만 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게 특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적 성격, 아까 우리 순서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치, 행정, 경영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이 경영보다 당연히 정치적 성격이 더 강하죠. 그 다음 평등성은 어느 쪽이 더 강하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쪽이 더 강합니까? 당연히 행정 쪽이죠.
왜? 행정은 기본적으로 법 앞에 평등이라는 거 강조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경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래선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예, 돈 많이 주고 많이 사가는 쪽이 더 대우를 받습니다. 권력수단의 유무? 예, 행정은 권력수단을 가지고 있죠. 정치라는 걸 등에 업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경영은 권력수단이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활동과 영향의 범위, 요즘은 이제 글로벌 기업이라는 게 나타나서 활동과 영향의 범위가 글로벌 기업이 더 크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은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서 경영은 자기 기업과 자기와 관련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개성, 기본적으로 행정은 다 기본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죠. 경영은 경영상의 비밀이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 인도에서 코카콜라로 인한 중독 사고가 나타나가지고 코카콜라의 원료, 제조 기법을 공개하라고 그러는데 인정이 안 되죠. 그게 한 100년 넘게, 거의 200년 가깝게 그 코카콜라 만드는 방법이 비밀인데 다 밝혀내면 다른 데서 다 만들게요? 문제가 있는 거죠. 공개는 행정이 강합니다. 독점도 당연히 행정은 하나밖에 없고 기타 기업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는 거고요. 신분 보장은 행정에 있어 공무원의 신분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느냐? 행정과 정치와의 관계, 행정과 경영과의 관계를 물어보실 때 답은 무조건 하나입니다. 뭐? 상호 보완적이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행정학에서는 상호 독립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 없습니다. 행정학에서는 행정과 정치 상호 보완적입니다. 행정과 경영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리고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따로 완전히 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행정과 경영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행정 부분을 1부문이라 하고 1섹터라고 하고 민간 영리 부분을 제2섹터라고 하면 이거 혹시 겹친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제3부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합니다. 정부 부분이 1부문, 1섹터입니다. 민간 영리 부분이 제2부문, 제2섹터입니다. 이것이 겹쳐진 부분, 행정과 경영이 한꺼번에 합쳐진 부분을 제3부문, 제3섹터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게 공익연구조사단체, 시민단체, 민간박물관, 적십자단체 등을 예로 들고, 물론 달리 드는 부분도 있고 달리 설명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행정과 경영이 겹칠 수 있는 부분, 양자가 공익을 위해서 뭔가 민간 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요게 3부문이라고 정리를 하셔야 되고, 엣지온이라고 하는 학자가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미리 제가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엣지온이 나오면 행정학에서는 주로 3번, 4번 언급이 되는데, 이왕에 3에다가 갖다 붙이려고 3번 나오고 3자와 전부 관련이 있습니다. 3번 나오고 3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온이 그러면 하여간 제3 어쩌고 제3의 길, 제3 하여간 이것과 이것을 합친 제3의 어쩌고 이것 나오면 모르시면 엣지온이라고 적으시면 95%는 맞습니다. 엣지온입니다. 네, 정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원래는 여기 이제 그리고 원래는 행정 이념도 원래 이번 시간에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도 달리 이야기할 수 있는 행정 과정이라는 용어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 수요라는 용어도 있고 해서 아예 그냥 그 용어를 정리하고 넘어갈까 해서 행정 과정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행정 과정이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적인 흐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머릿속에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다. 행정 과정은 일정한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먼저 이게 있고 뒤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이렇게 과정이 몇 단계로 시간적으로 연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적으로 연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연결돼서 일정한 과정을 설명하게 되면 동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딱 정지되어 있는 것은 정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건 용어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손해낼 일이 없죠.
일정한 시간이 연결돼서 움직이는 단계가 나타나면 동태적이라고 하고, 일정한 정지된 시간에서 움직임이 없으면 정태적이라는 용어 사용합니다. 그런데 행정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도 강의를 기본적으로 과정론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연구를 주로 할 텐데, 우리가 만일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학 기초이론 파트에 대한 것을 아마 다음 주쯤까지 되게 이제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조직행정, 인사행정, 재무행정, 지방행정 이런 순서들로 정리를 할 거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것과 달리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나타납니다 라고 강조하는 쪽이 과정론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개념과 상대 개념을 빨리 잡으시면 유리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서 여러분 정리하실 거, 일정한 과정, 절차에 주안점을 두면 상대되는 쪽은 뭐가 있겠느냐를 당장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절차, 과정을 중시한다? 결과를 중시한다. 이렇게 대비를 하실 수 있으면 과정론의 장단점이 그냥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통적 행정이론과 현대적 행정이론에서의 어떤 문제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통적 행정이론이라는 것은 정치행정 이원론을 이야기합니다. 정치가 있고 행정이 별도로 있고 떨어져 나온 겁니다. 행정이라는 일은 정치가 정해준 목적을 집행하는 거고. 되셨습니까? 집행만 합니다. 집행만 했을 때의 행정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주어진 목표를 어떻게 하면 잘 달성할 수 있느냐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조직화를 합니다. 조직화라는 것은 계획에 맞춰서 짜 맞추는 걸 조직화라는 용어로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짜 맞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시합니다. 그런데 실시하는 게 제대로 제일 되냐 안 되냐 문제를 가지고 그게 잘못됐으면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통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좀 죄송한 이야기이긴 한데 전통적 조직이론 어떠고 하게 되면 우리 군대 조직, 우리 예전에 요즘은 굉장히 자유로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조직에 조금 더 틀에 맞는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요걸 생각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야, 오늘 어떤 일을 해.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계획 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동원해서 다 짜 맞추고 실시하면 실시를 하는 거고 잘못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통제를 받는 거죠. 계획, 조직과 실시, 통제입니다. 이것은 조직을 폐쇄체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걸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폐쇄체제라는 용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환경과의 관계 고려하지 않으면 폐쇄체제고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개방체제입니다. 되셨죠? 계획, 조직과 실시, 통제입니다. 자, 현대적 행정이론은 현대적 이론이라고 할 때는 정치행정 이론론입니다. 집행 당연히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 목표 수립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뭘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정해야 됩니다. 목표 설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정책 결정이라는 용어로 우리 정책학 바로 우리 이 기초이론 하게 되면 정책이론을 바로 할 텐데요. 이 정책 결정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의사결정과 용어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이건 결과적으로 뭐냐? 여러 개 중에서 이게 제일 낫겠다 선택하는 것이 정책 결정입니다. 의사결정은 그거보다 이제 공사 구분을 칠 때는 의사결정이라고 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정책결정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 이 방법이 좋겠다. 자, 내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겠다. 목표 설정했습니다. 예, 걸어가는 방법, 자전거 타고 가는 방법, 버스 타고 가는 방법, 비행기 타고 가는 방법, 기차 타고 가는 방법, 어떻게 했는데 이거 봐서 이 방법이 제일 좋겠다. 정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계획과 기획의 조금 용어가 다른 게 뭐냐면 계획은 주어진 상태에서 집행만 따르는 거고 기획은 목표와 연결해 생각하는 것을 기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조직화는 역시 계획과 마찬가지로 짜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기획이라는 용어 하게 되면 내가 갈 방법을 내가 정하기 때문에 잘못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계획은 주어진 걸 그대로 내가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경우에서는 시킨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네, 조직화는 똑같이 조직화고, 동작화,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는 실시라는 말을 했고 이 동작하는 말을 이야기하는데, 동작화라고 하는 것을 달리 말하면 동기부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다 더 사람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이렇게 하니까 일을 잘하더라, 이렇게 맞춰주는 게 동기부여입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여기서는 통제라고 있는데 이건 평가를 하게 됩니다. 내가 세운 계획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는 거고, 평가에서 잘못되면 다시 돌아가서 한다라고 해서 환류라는 말을 쓰고요. 이 환류 과정은 결과적으로 시정조치라는 게 들어갑니다. 잘못된 것은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꿉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행정과정 중에서 행정 개선, 행정 개혁이 일어나는 단계가 어디냐라고 그러면 환류라는 단어를 무조건 찾으시면 됩니다. 시정 조치가 일어나는 것은 환류 단계입니다. 고치는 것이 들어가는 게 환류 단계입니다. 이건 머릿속에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전체를 다 고려해서 다른 부분과의 관계도 전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방체제로 인식합니다. 개방체제라는 것은 환경 문제를 고려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전통적 이론에서의 계획, 조직과 실시 통제는 폐쇄체제로 인식한 거고, 현대적 이론에서 목표 설정, 정책 결정, 기획, 조직화, 동작화, 평가, 환류라는 단계를 연결하는 것은 개방체제로 인식한 겁니다. 자, 이 장단점이 뭐냐? 장점, 단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시간적인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개방체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동태적이라는 말도 여기 들어가면 무조건 맞습니다. 동태적, 움직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단점은 뭐냐 하게 되면, 과정을 유지하면 결과는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렇죠? 결과나 최종 산물에 대해 문제 등한시합니다. 공행정이 갖는 정치성, 권력성, 특수성이 있는데 이것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장점은 뭐냐? 일단 시간적 흐름을 가지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체제로 인식해서 시정조치라고 하는 요소가, 환류라는 요소가 들어갈 수 있다. 동태적이다. 우리 현상과 맞다. 그 다음에 문제는 과정 중시하니까 결과에 대한 문제 등한시한다. 행정이 갖는 특수성을 잘 모른다. 이게 문제점이다 하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어느 한쪽의 장점은 다른 쪽의 단점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행정수요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행정수요라는 것은 행정에 대해서 바라는 거죠. 누가? 국민이, 시민이 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성격이 조금 이제 여기서 하나 봐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행정수요는요, 계속 늘어납니다. 자, 우리가 60, 70년대 배고픈 거 해결하고 나니까 다른 요구, 민주화 이런 요구 발생했죠? 네, 계속 새로운 걸로 계속 변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적이죠. 움직이죠. 네. 그 다음에 상호연관적 또는 상호보완적이란 말 제가 사용했었습니다. 상호보완적. 행정학에서는 상호독립적이라는 요소 사용 안 합니다. 이에 틀릴 요소로 가장 많이 나왔었죠. 행정수의 성격이 아닌 것 어느 겁니까? 상호독립적이다. 아닙니다.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 다음에 전문화, 복잡화, 개별화됩니다. 옛날에는 모든 국민이 배고픈 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전체적인 요소를 띄었다면 지금은 점차 각자 요구하는 바가 달라지는 형태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별화되어 갑니다. 행정수의 성격 4가지는 정리를 잘 해두시고, 가장 틀기 쉬운 것 중에 상호 독립적이라는 용어가 있다는 것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행정 이념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학 4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원하시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